방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기 전에요. 오타 나온 거 있으니까 오타 나온 것부터 수정해 줄게요. 그리고 오타 수정해 들어오고 말씀하신 분한테 감사드립니다. 406페이지 406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이 가로 추가 신고 납부 기한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60일 돼 있죠. 거기를 30일로 고쳐주세요. 30일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동그라미 2번에서도 60일 나오죠. 못 찾았으면 밑에 있는 숫자 406이라고 적어진 곳 펴시면 됩니다. 그 맨 밑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60일 나오죠. 그 60일을 30일로 고쳐주세요. 30일 30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오타가 됐으니까 방금 배웠던 내용 복습하죠. 방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복습해 드리면은 418페이지에서 418페이지 418 1번 재산세에서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 보통 징수는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되는 것이 보통 징수로서 고지서 발부는 각기 재산마다 고지서 발부한다라는 내용으로서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포인트는 구분 고지한다 라는 의미로서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소액 징수 면제로서는 재산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조심하실 점으로서 2,000원 미만이니까 2,000원인 경우는 징수된다. 이걸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물납,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 재산세에서 납부세액이 물천, 분오, 양천 했으니까 물납으로서 1,000만 원 초과이었을 때에 납세의무자 신청에 의해서 이 신청에 대한 내용은 납부기한보다 앞으로 땡긴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그리고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물납 허가할 수 있다. 여기 조심하실 점, 관할구역 내 부동산이라는 거 아시고, 분납, 지방세에서 분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됩니다. 거기에서 분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였으면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할 납부한다. 그리고 분납의 신청은 납부기한 내 신청.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재산세의 부가세, 재산세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432페이지에서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이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발생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소득세는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된다. 이 내용은 확정 신고 기간으로서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되고, 그리고 3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종합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게 종합소득세이고,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
분류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구분과세되는 걸 보고 분류과세를 하는데, 이를 택하는 것은 양도에 대한 내용이 택한다.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구분과세다로 되고, 그 밑에 과세기간은 원칙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 그리고 D페이지에서 소득세에서 납세지 이렇게 나왔으면 소득세가 국세니까 사람,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여기까지가 방금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제 배울 내용으로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인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습 차원에서 체킹부터 해줄게요. 1가로의에서 양도소득세는 개인이에다가 동그라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소득세 일종이니까 개인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서 사업성이 없이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유상이니까 대가 받고 양도함으로써, 양도하면 팔다, 대가 받고 소유권 이전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거기까지 밑줄. 그냥 뒤에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거기 밑줄. 자, 여기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국세죠. 국세니까 납세지, 관할 단어 있으면 사람 나와야죠.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되는 겁니다. 거기다 내용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 특징에서 동그라미 4번 양도소득은 분류 과세함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거기 밑줄. 이건 아시겠죠? 분류과세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구분과세다. 라는 내용으로서 되는 것이 바로 동그라미 4번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D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이제 곧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양도소득세 하였으니까 이 단어 보세요. 이 단어 볼 때에 세자 앞에가 양도죠. 하나의 거래가 나오면 그 거래에 대한 내용이 양도에 해당된가 안 된가 보겠다라는 의미로서 양도가 적어져요.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면 소득이 발생됐을 때 과세겠다. 이 내용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면 법전도 요 내용, 요 단어 그대로 적어져 있어요. 제일 먼저 양도의 뜻이 적어져요.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사실상으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양도다. 이 내용으로 법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 개에 대한 내용이 조건이 AND 조건이에요. AND 조건이니까 요 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가 아님으로써 양도소득세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고 다른 세금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세 개를 전부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갖춰에 대한 이유로서 보죠. 과세 대상물 하면은요, 토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토지. 자, 토지를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된다. 이랬으면 이건 어떨까요? 자, 여기에서 무상이죠. 이 조건 빠졌죠. 빠져서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가 아니다. 양도가 아님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고 다른 세금이 적용됩니다. 자, 이 무상에 대한 이유로서 사망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이다. 그러면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생전에 무상 이전이었으면 그때는 증여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여기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 다시 토지를 유상으로서 소유권 취득이다. 이랬으면 자, 여기에서 똑같은 대가성이 있는 거래였으나 여기는 이전이고요. 여기는요 취득. 그러니까 이게 빠졌죠. 이게 빠졌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가 아님으로써 양도소득세 관련이 없고 다른 세금이 적용됩니다. 다른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는 취득세가 적용돼요. 되겠죠? 이때는 뭘로? 취득세입니다. 다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랬으면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되겠죠? 양도가 아니다. 양도 아니니까 양도소득세 관련이 없어요. 뭐가 적용될까요? 재산세. 그렇지 않으면 일정 금액 초과하였으면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토지에 대한 내용이 수용되다. 토지가 수용되다 이랬으면 이제 여기에서 볼 때에 수용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됩니다. 그리고 보상금 받죠. 대가 받았어요. 보상금 받고. 그리고 소유권 넘겼으니까 이게 뭘까요? 양도에 해당이 된다. 양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걸 전부 다 갖췄다, S다 하게 되면 양도 들어갔다는 얘기죠. 들어갔을 때 그 양도에 대한 내용이 상세적으로 보니까 비과세에 들어갔어요. 비과세에 해당됐다. 비과세라는 말은 여가 비자가 아닐 비. 그러면 과세하지 않겠다. 그럼 여기에 해당됐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나오죠. 비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여러분 시험범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감면에 대한 내용이 조세특례 제한법이 있어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범위에 빠졌어요. 그러면 비과세에 대한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감면 기억하지 마세요. 비과세는 3개 있습니다. 3개에 대한 내용으로서 농지의 교환 분합에 대한 내용. 자, 이 교환에 대한 내용 양도예요. 양도 해당이 됐으니까 이제 2단계 와봐요. 와봤을 때 농지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국가 정책상으로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다시 파산 선고. 이 파산 선고에 대한 내용도 양도입니다. 양도에 들어가니까 2단계 올 거 아니에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국가 정책상으로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서 나왔고요. 또 1세대 1주택의 양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국가 정책상으로서 주거 안정, 여기에 대한 내용과 주택 공급 목적으로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주거의 안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 1주택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2년 보유 의미가 들어있어요. 2년 보유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들어있는 것을 이제 같이 연결시키잖아요. 빼내면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했으면 주택 공급가 이루어져요. 팔았으니까. 주택 공급가 이루어짐으로써 국가 정책상으로서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3개가 비과세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갔으면 비과세 됩니다. 하나의 거래가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과세하시면 돼요. 어차피 100% 가면은 시험이 안 나오니까요.
여기 해당되지 않았으면 과세다. 그런 것을 알면서 이제 수용과 연결시켜봐요. 수용이 양도잖아요. 양도이니까 이제 2단계로 와보죠. 와보니까 여기에 안 들어있죠.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았죠. 그럼 뭘까요? 과세다. 과세다 이렇게 돼요. 그럼 과세 된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세금액을 얼마로서 산정할 것인가? 여기 양도소득세 세액 산정이에요. 세액 산정. 자, 이 내용으로서 흐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흐름상 보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세 단계예요. 하나는 양도냐, 양도 아니냐. 되죠? 또 하나는요,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나 비과세에 들어갔으면요, 과세하지 않는다. 하나,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요, 과세된다. 과세되었을 때 세금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오죠. 이게 세 단계입니다. 세 단계인데 이 내용을 문제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1회부터 29회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냐 양도 아니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해년마다 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 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로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여기 1세대 1주택의 양도 여기서 해년마다 한 문제로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이 해년마다 세 내지 네 문제예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양도소득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이 세 내지 네 문제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방금 계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계산이라는 단어 보자마자 쫄아요. 왜 쫄냐면은 계산이니까 숫자 나온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온다. 이 내용으로서 이제 쪼는 모양인데 쫄 필요 없어요. 세법에서 숫자적 내용 문제 나온 것은 딱 한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딱 한 문제예요. 한 문제 계산 문제 나온 거니까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한 문제가 당락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은 공부 안 했다는 것을 자기가 자기 말로서 증명해 준 거예요. 한 문제가 여러분 시험은 당락이 아니에요. 모든 시험은 이래 됐어요. 어떻게 구성됐냐면 구성에 대한 내용이 70 내지 80%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 내용으로서 문제를 내줘요. 그리고 20 내지 30%에 대한 내용은 기본을 벗어난 것들이에요. 그게 요 구성이에요. 이 구성으로서 모든 시험이 문제를 냅니다. 사시도 마찬가지,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 이런 내용으로서 다 문제를 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시험하고 공무원 시험과 같이 볼 때 공무원 시험은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 시험은 정확하게 상대평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의 98.1 이런 내용이 커트라인이에요. 거기는요. 그래서 거기서는 한 문제가 당락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 절대평가로서 과목에서 40점이 넘고요. 그리고 평균 60점이면 합격이에요. 이 내용을 알고 여기에 대입시켜 볼 때에 20 내지 30%가 쉬웠어요. 쉬웠으면 그의 시험은 쉬운 시험이에요. 20, 30%가 어려웠으면 그의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에요. 쉬운 시험이든 어려운 시험이든 이건 나오죠. 기본 나오잖아요. 이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공부하실 겁니까? 이거 공부하실 겁니까? 이거 공부하실 겁니까? 이거 하시면 돼. 이것만. 그러면 60점 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게 단호하게 버리셔도 돼. 이게. 버리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보면은 뭐만 공부하냐면 공부 오래 했던 사람의 습성이에요. 특성인데 그분들은 어떤 특성이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들어보면은 알겠어. 그런데 아는 건 뭘? 짓불. 몰라요. 들었다 보니까 이제 알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공부하냐? 이것만 공부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무 있었을 때 여기에서 나무 뿌리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돼요. 여기까지 공부하면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은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요 내용이 자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니까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깊이 계속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간다면 과목마다 여기에서 나무 있었을 때 여기에 뿌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결된 것도 있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 머리에 없어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건 맞춰. 이건 맞추는데 이건 안 맞춰. 못 맞춰. 그럼 어때? 또 떨어지지. 계속 이것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러지 마십시오. 이 내용은 단호하게 버리시고요. 이 내용을 공부하세요. 이 기본에 대한 내용이 어느 부분이냐? 기출문제 나와요. 기출문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면 이거 다 맞춰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하시면서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하게 합격할 거니까요. 이런 내용으로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한 내용은 이론에 대한 내용 강의 들었죠? 강의 들었으면 막바로 문제 푸세요. 문제 풀고 그리고 하면 이게 이 이론적 내용의 키 단어가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래서 이 기본 과정에서는 지금 이제 문제는 안 풀고 있으나 1월 달부터는 문제 풀어줄 거예요. 그럼 되겠죠? 그럼 충분하게 세법에 대한 내용은 강의 시간에서 마스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해주를 하고 일단은 여기에서 아는 거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이 한 문제 나오니까요. 한 문제 나오니까 문제풀이 할 때 풀었던 문제에 다른 유형의 문제였다. 그럼 풀지 마세요. 되겠습니까? 괜히 풀었다가 여기에서 문제에 여태껏 풀었던 내용의 유형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그 내용 자기가 실력이 빵빵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풀었어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산출해 보니까 나온 숫자에 대한 내용이 선다 1, 2, 3, 4, 5에 없어. 그러면은 이건 뭐야 하면서 나 떨어졌네. 이런 내용이 나타나져요. 그러게 되면 진짜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내용을 이제 풀지 마세요. 계산 문제에서 자기가 풀었던 유형의 계산 문제는 푸세요. 하나 그 유형의 문제가 아니다면 풀지 마십시오.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대한 계산 구조에 대한 건 뭐냐? 이론이에요. 이론만 알아도 세 내지 네 문제를 맞춰요.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호소수에 대한 내용이 제일 문항수가 많아요. 얘가 제일 많게 5 내지 6문제 나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그 정도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양도냐 양도 아니냐 이걸 먼저 봅니다. 이 문제 볼 때에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에 해당이 되려면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 요 세 개를 갖췄을 때 양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게 한 단어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한 단어로 압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서 팔다예요. 어때? 팔다가 곧 대가 받고 소유권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어떤 물건을 팔았냐에 따라 가지고 장사냐 양도냐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이 판매 목적의 물건이에요. 판매 목적의 물건을 팔았다 이랬으면요. 이때는 장사한 거죠. 장사가 좀 더 고상한 말로 표현한다면 사업. 이건 뭐였어요?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뭘로 과세? 종합소득세로서 과세.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종합소득세로서 과세. 그럼 양도는 뭐겠는가? 양도에 대한 내용은 판매 목적의 물건이 아니라 사용 목적이에요.
사용 목적. 저희는 사용 목적의 자산을 보고 고정 자산 그래요. 판매 목적의 자산은요, 재고 자산 아니면 상품 그럽니다. 그래서 고정 자산을 팔았다, 사용되는 자산을 팔았다고 하였으면 그때 뭐겠다? 양도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알고 교제하고 연결해 보세요. 연결해 볼 때 1가로 아까 체킹한 겁니다. 1가로 의에서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이건 아시겠죠? 그 옆에서 사업성이 없이, 사업이 뭡니까? 장사. 장사적 내용이 없이 토지 건물, 이 토지 건물 어때요? 사용되죠? 아, 사용 안 씁니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사용되는 물건을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렇게 있죠. 이는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 알 거, 판매 목적이 아니라 어느 목적? 사용 목적. 사용 목적의 자산이다. 그럼 사용 목적의 자산에 대한 내용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주식으로 두 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을 먼저 할게요. 부동산. 부동산이 사용된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사용 목적입니까? 판매 목적입니까? 사용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팔았을 때 적용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또 다시 이렇게 해봅시다.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팔다. 그건 어떨까요? 그건 판매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건설업자가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판매 목적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을 문장에 볼 때 부동산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뭐 나왔죠? 사용 목적. 아파트 그러니까 사용 목적 나오시잖아요. 똑같이 부동산에 있으면 사용 목적으로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아까처럼 전제를 붙었어요. 건설업체가. 그럼 건설업체가 예를 들어서 전제 붙은 것이 판매 목적인 부동산. 이렇게 나왔으면 어떨까요? 양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된 겁니다. 전제가 없이 부동산만 나왔으면 이상적 내용으로서 사용된 거다. 그럼 되고요. 또 다시 상품인 부동산 되면은요. 어떨까요? 여기도 판매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도 종합소득세가 과세입니다. 또 상품이 다른 말 한다면 재고 자산. 재고 자산인 부동산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종합소득세로서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처럼 따로 세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부동산 이렇게 나왔으면요. 양도. 그리고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부동산 형체 있어 없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네요. 건물 부동산이죠. 형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은 형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형체 없는 건요. 여기 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채 재산권. 이 무자가 없을 무, 채자가 형체 채, 무채 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과세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형체 없으니까. 여기 형체 있는 것이고요. 알겠죠? 그럼 이제 볼 때 여기 무채상권의 대표적으로서 적어주면은 광호권 형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물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권도 형체 없죠. 포함되지 않는다. 영어권 여기 대한 내용도 형체 없죠.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그리고 또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학교는 시간에 배웠던 준부동산은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학교에서 배웠던 준부동산 뭐 있을까요? 차량,
또요. 선박, 기계, 장비, 항공기. 여기는요, 포함되지 않는다. 임목도 포함되지 않는다. 왜? 준 부동산이니까. 라는 내용으로서 나오죠.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사용된 거니까 부동산 권리가 여기에 포함돼요. 부동산 권리가 포함이 됩니다. 이게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부동산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이 말 들었죠? 용익 물건 들었죠? 여기 용익 물건, 용자가 사용할 용, 익자가 수익, 익, 물건, 물. 용익 물건 그러죠? 어디에? 사용된 거죠? 사용된 거니까 어때요?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권리가 여기 양호수가 성질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동산 권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용익 물건 생각하시면 돼요. 어떨까요? 지상권 어떨까요? 들어가겠죠? 전세권도 사용되죠? 전세권도 들어갑니다. 전세권 되고요. 그리고 지역권. 이거 지역권인데 지역권에 대한 내용 민법에서 배울 때 소유권과 별도로 팔 수가 없다겠어요. 그럼 소유권과 별도로 팔 수 없으니까 이 지역권은요. 지역권 팔다? 아니겠잖아요. 못 팔잖아요. 못 파니까 지역권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에서 지역권은 들어가지 않는다. 자, 조심하실 거. 지역권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임차권 배웠죠? 자,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같이 연결해 볼 때 민법상으로서 임차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경제적 권리다라고 배웁니다. 경제적 권리에 대한 내용은 등기를 행해줘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임차권에 대한 내용만 앞에다가 붙여요. 등기된 이 말을 붙여요. 등기된 임차권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반대로 등기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임차권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포함되지 않아요. 임차권 앞에는 꼭 등기된 이 말이 있어야 돼요. 5년 아셨죠? 5년은요 이게 경제적 권리니까 등기를 행해줘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앞에가 등기된 이 말이 붙어야 돼요. 등기된 이 말이 없다면 이 임차권은요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점포 임차권 그랬어요. 어떨까요? 등기된 단어 없잖아요. 그러면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이 부동산 권리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가 들어가져요.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내용이 해당된다로 됩니다. 이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글자 그대로예요.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 어떨까요?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오잖아요. 해당이 돼요. 그냥 또 다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에도 해당이 돼요. 왜? 아파트를 취득 권리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어느 과목에서 내가 들을 때 입주권은 안 된다 했는데 라고 또 과목 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혼동되신 분이 계실까 봐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세법 과목 더러운 과목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개업법 배웠죠? 중개업법에서 중개대상물 배워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건축물, 그리고 임목,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 여기 있는 것이 대상물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건축물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지붕이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분양권에 대한 지붕 없잖아요. 지금 없는 이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매매가 이루어지니까 판사가 여기서 정의를 내려줘요. 판사 정의 내려준 것이 어디냐면 판사가 정의 내릴 때
이 분양권은 미래에 돈과 호수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미래의 건축물이다. 그래서 미래의 건축물이니까 이 건축물에 넣어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 내용에 따라 볼 때 입주권에 대한 내용은 동호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끼지는 않아요. 중개사무소 얘기는 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중개업법이에요. 그러면 세법 보세요. 세법에 대한 이유로서 요 부동산 취득 권리 글자가 들어가겠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입주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야 돼요. 이게 감옥 간의 차이예요. 중개업에서는 여기는 어때요? 들어가지 않는다. 세법은요? 글자 그대로니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물로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법 과목이 좀 깔끔합니다. 깨끗해요. 글자 그대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글자 그대로만 아시면 되겠죠. 분양권 들고 입주권 됩니다. 해당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는 상태로서 아파트가 당첨됐어요. 아파트 당첨됐으면 계약금 지급하죠. 계약금 지급함으로써 그 아파트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취득 권리예요. 그럼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권리, 양도 권리,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아파트 당첨입니다. 아파트 당첨이니까 취득권이 들어가겠죠. 취득 해당이 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그리고 채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채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채권 하게 되면 이 앞에가 상환이라는 말이 붙지 않아도 유치원생도 또 초등학생도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만기 때에 현금으로 받는다. 이런 걸 다 알아요. 다 알므로써 채권은 현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예전에 주택공사랄지 토지공사에서 발행된 채권이 있어요. 그 채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토지공사에서 발행된 채권에 대한 내용은 토지 상환 채권 이렇게 되면서 발행했어요. 자, 이제 내용 봅시다. 여기는 채권 앞에가 상환단 없죠. 없으니까 일반적이에요. 현금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건요. 채권 앞에가 뭐 있어요? 상환. 일반적 경우 아니란 얘기예요. 뭘로 상환하겠다? 토지로 상환하겠다. 그럼 이제 이 토지 상환 채권에 대한 내용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 취득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결과적 내용으로서 키를 잡아야 돼요. 안 혼동되니까요. 결과적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채권 앞에는 뭐 써야 한다? 상환. 상환 단어가 있으면서 부동산 나왔으면 부동산 취득 권리다. 하나, 채권 앞에가 상환 단어가 없어요. 없다면 그건 뭘로? 현금 취득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만 들어가지 않아요. 그 내용으로서 포인트를 잡아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된 단어가 나와도 충분하게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주택 채권 그랬어요. 여러분들 공법에서 주택 채권 배우죠? 여기 어떨까요? 양도소득세 세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 뭐가 없어요? 상환치 없어요. 이건 만기 때 현금으로 상환하는 얘기예요. 또 해볼까요? 토지 개발 채권 이건요. 상환제 있어 없어요? 없어요. 들어가지 않아요. 또 다시 볼까요? 주택 상환 채권 했어요. 이건요. 만기 때 뭘로 상환? 주택으로 상환.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 취득 권리에 들어간다. 예, 찾겠죠? 포인트 상환자가 포인트라는 거 하나 늘어서 됩니다. 이게 부동산에 관한 것들이에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식. 아까 사용되는 것은 부동산과 주식 그랬잖아요. 주식가입니다.
주식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주식 세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내용은 포괄적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세하게 기억한다면 이건 짜증 중에 왕짜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기억하지 말고 주식에 대한 내용으로서 포괄적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포괄적 내용으로서 주식에 대한 내용은 공개된 법인의 주식은 상장 법인의 주식 그래요. 이 상장 법인 주식에 대한 내용은 혹시 신문에서 코스닥 아시죠? 코스닥이랄지 그 적어진 법인이 상장 법인의 주식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의 주식에 대한 내용은 누구만 과세냐면 대주주만 과세해요. 대주주만. 여기에서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아요. 만약에 소액주주까지 과세하게 되면은 증권시장이 육성되지 않아요. 소액주주가 누굴까요? 개미군단. 그럼 개미군단들이 주식을 팔았을 때 양소세 내 이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장법인은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고 누구만 과세? 대주주만 과세.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별점에 대한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구별점을 알 필요가 없이 상장법인에 대한 내용은 대주주만 과세. 소액주주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지 않는다. 아시고요. 그리고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내용은 증권시장 육성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대주주도 과세, 소액주주도 과세됩니다. 소액주주에 대한 내용도 과세다. 그래서 비상장 이만 나왔으면 다 과세. 그러면 되겠죠? 상장되면 누구만? 대주주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으로서만 아시고요. 그리고 주식에서 흘러나온 거 파생 상품이 있어요. 이 파생 상품에 대한 내용으로서도 있는 것이 선물 환, 코스피 200 옵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의 세부적 내용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파생 상품은 해당된다. 주식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해당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이 합치된 게 있어요. 부동산과 주식이 합치된 걸 보고 저희들은 기타 자산 그럽니다. 이 기타 자산에 대한 이유로서 글자가 하나, 둘, 셋, 네 글자죠. 네 글자니까 네 개 들어있어요. 네 개 들어있는데 두 개는 주식에 대한 거예요. 그럼 그거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두 개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교재에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437페이지 밑에 있는 숫자가 437이라고 적어진 곳 펴시면 동그라미 4번 기타 자산 나오죠. 거기에서 4개 들어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니을 4개 나오죠. 거기에 디귿과 니을은요 버리세요. 시험 나오면 틀리고요. 시험 나올 리는 없고요. 그러면 안심되죠? 버리세요. 버리고 뭔만 기억하냐면 기억과 니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기억과 니은에 대한 내용이 법정 내용 그대로 적어졌어요. 그럼 법정 내용 그대로 적어진 내용으로서 한 문장으로서 넉 줄로 되어 있죠. 그 넉 줄 내용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포인트만 잡아줄게요. 잡아줄 때에 자 여기에서 영어권은 어떨까요? 영어권 형체 없죠. 형체 없는데 이 영어권을 형체를 만들어주면 기타자산이에요. 형체 만든 것은요. 앞에다 단어만 붙이면 돼. 고정자산. 이게 뭐 형체 있는 거죠. 부동산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기타자산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없어요. 그럼 뭘까요? 형체 없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또 부동산과 함께 형체 있어 없어요? 형체 있죠. 있음으로써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부동산 사용된 거니까 부동산 권리. 이렇게 나와도 기타 자산이에요. 이제 아는 것은 영업권 앞에는 고정자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권리라는 단어가 있어야 과세 대상물이다. 없이 단순하게 영업권 이렇게만 나왔으면 물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니은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의 법전 내용을 보니까 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넉줄입니다. 그 넉줄은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일반인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명칭과 관계없이 일반인보다 싸게 배타적으로 해운 형태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이용하면 되냐면 명칭에 관계없이 이걸 이용하면 돼요.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포인트된 내용이 나타나져요. 문장에서 글자가 어떻게 앞에 적어지든 신경 쓰지 말고요. 왜? 명칭에 관계없이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해용권이란 단어 이 단어가 있다 할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이건 뭐다? 기타 자산이다. 이러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골프 회원권 어떨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네요. 골프 회원 끝에가 뭐 있어요? 회원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콘도미니엄 이용권은요? 들어가겠죠? 해당됩니다. 또 다시 고급 사교장 이용권은요? 해당됩니다. 또 다시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어떨까요? 이용 나오죠. 믿으세요. 아까 방금 말했잖아요. 명칭을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안 들어갈 줄 아는데 헬스클럽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 헬스클럽에 대한 내용은 어느 쪽이냐면 그 여배우들요. 여배우니까 여배우 약칭은 여우잖아요. 그 여배우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매매된 게 있어요. 그게 방금 말했던 헬스클럽의 이용권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알 필요 없고 이제 단어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아니면 해용권 이 단어에 있으면 해당이 된다. 이러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주회원권 어떨까요? 믿으세요. 뭐가 붙었어요? 회원권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요. 몇 번 나왔냐면 이게 4번, 6번 나왔어요. 그러면 회원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 단어만 있으면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다. 이러시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 상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칠판에 적어진 내용이 교재상으로서 436페이지에서 438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3페이지로서 되어 있으나 이 3페이지에 대한 내용보다 더 자세한 게 칠판이에요. 칠판 내용으로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문제, 물건에 대한 분이 풀리니까요. 그걸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 이로 갑니다. 자, 이게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상물에 들어갔다고 가정해요. 들어갔다고 해당됐다고 가정하였으니까 팔다에 들어갔으면요. 뭘까요? 양도. 팔다가 아니면은요. 양도가 아니다. 이로 갑니다. 그래서 양도인 경우,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이 교재상에서 페이지 438페이지에서 맨 밑에 1가로 양도로 보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D페이지에서 440페이지에서 2가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뜻으로서 만든 거냐면 요 물건에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팔다에 들어갔으면요. 양도. 물건에 해당이 됐는데 팔다가 아니면은요. 양도가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물건에 들어갔다고 가정했으니까 양도인 경우 아닌 경우로 갑니다. 그 내용은 10분 쉬었다 할게요.